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DT 담당 CIO 송창록입니다. PLM 베스트 프랙티스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강연을 하게 된 게 영광이고요. 혹시 제 강연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물어볼 게 있으시면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대외비가 아닌 이상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회사마다 또는 각 컨설팅 회사마다 다들 정의가 다른데요. 저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런 정의를 씁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가치를 혁신하는 것, 이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라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뜯어서 보면요. 그러면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 기업입니다. 그러면 왜 하냐?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래서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기존과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 밸류를 창조하는 가치 혁신을 추구한다는 게 Y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 디지털 기술로 그거를 처리하거나 분석해서 한다는 건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재료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금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비즈니스 라인의 이제 밸류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CXO들은 이 네 가지에 관계된 것들을 다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CIO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저희처럼 B2B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CIO들은 사실은 이제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B2B 기업의 CIO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B2B 회사인 저희 SK하이닉스와 같은 매뉴팩처링 회사는 CIO가 단독적으로 어떠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즈니스 혁신이나 또는 밸류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CXO하고 저처럼 이제 CIO하고 아주 끈끈한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B2B 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의 DT는 CIO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비즈니스 단에서 가장 밸류 가치가 높은 CXO 중에 어느 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오너가 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혁신이기 때문에 보드 오브 디렉터, BOD나 CEO의 아젠다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추진의 동력은 탑다운 어프로치, 즉 BOD와 CEO의 추진 동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이거를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디지털 기술로 갖고 비즈니스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전략을 볼 때, 업태에 따라서 어떤 업태는 비즈니스 옵티마이제이션, 즉 매출을 극대화한다든지 또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바꾼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게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기술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씌워서 비즈니스를 다르게 가는 거죠. 이건 결국 뭐냐면 아날로그 기업이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하거나 또는 아날로그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자기 프로덕트에 추가해서 디지털 프로덕트로 전환하거나 하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두 가지 모습을 추진을 합니다. 대개 B2C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고요. 저희처럼 B2B 기업은 비즈니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지는 다를지언정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데이터로부터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그거를 추동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뉴노멀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소위 B2B 기업인 SK하이닉스도 이 세 가지 측면에 보통 3P라고 많이 하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의 다이버시티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난제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저희 메모리 프로덕트가 저희 메모리가 들어가는 폼팩터가 다양해지면서 이 프로덕트 자체가 다양해졌고요. 더욱 이 폼팩터가 다양해지다 보면 결국은 그 폼팩터에 맞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제품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모든 회사가 비슷하겠지만 베이비붐 시대부터 MZ 세대까지 저희 회사에 다 있고요. 저희 물건을 가져다 쓰는 업체들도 뭐 스몰부터 라지 엔터프라이즈까지 다 다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P가 다이버시티가 되는 이런 때는
어떤 통일된 프로덕트 하나로 전체를 다 커버리지 않은 대량 표준 생산의 구조로는 굉장히 힘들고요. 오히려 요즘 한참 화두인 대량 맞춤 생산에 문제로 들었었습니다. 한 불과 20년 전만 해도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메인 메모리 하나로 전체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었던 시대지만 지금은 택 하나만 개발을 하더라도 보통 다이버시티하게 이 프로덕트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커스터마이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수십 개 정도의 프로덕트들이 한 택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려면 팹이라고 하는 프론트 쪽하고 백엔드라고 하는 PNT 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적인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들이 많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잘 맞춰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생산 라인 자체를 스마트하게 바꾸지 않으면 사실 이제 대박을 쳐야 되는 어떤 프로덕트 하나가 나왔을 때 미처 시장 대응을 못 해갖고 참여하지 못하면 그 마켓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보통 그런 한순간의 실패가 서든 데스로 갑니다. 그런 서든 데스의 상태를 맞지 않으려면 사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죠. 깨어 있으라. 그런 겁니다. 항상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변화에 애자일하게 어저스트 하는 건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를 딥체인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이 저희 SK그룹 전체에 한 3년 전부터 강조했던 이런 테마인데요. 서든데스 할 거냐, 딥체인지 할 거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그럼 딥체인지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탑에서 BOD나 또는 CEO께서 우리 딥체인지 하자라고 추진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상하가 맞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CEO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구성원들의 라이프,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에서 걔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성원들이 매일 하는 일에서 그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딥체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럼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이 매일 하는 일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벤트 디시전, 날마다 벌어지는 이벤트입니다. 보통 한 팹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요. 그걸 갖고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거는 당연히 이노베이션이죠. 하지만 구성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 이벤트 디시전입니다. 이 디스크레펀시를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도체 산업은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수한 빅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볼륨의 양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축적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1초에 하나씩 모일 수도 있고, 또는 0.1초에 하나씩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텍스트부터 또는 그 테이블, 심지어 텍스트, 이미지 등등. 보통 테이블로 돼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장비 설비에서 올라오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나 또는 패키지 테스트에서 하는 이제 어레이, 셀, 어드레스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패스 페일 데이터, 그리고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저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포토 리소그래피에서 나오고 있는 저런 레블링 데이터, 게다가 라인에서 발생한 불량들을 디텍트하고 이미지했던 디펙트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시크니스나 또는 두께나 또는 이런 CD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저것들을 다 모은다라고 하면 저희가 만든 메모리로도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무중단 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 상태에서 저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저게 그냥 통상적인 오피스웨어 수준의 그런 하드웨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AI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AI가 저런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저런 데이터를 담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제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이게 국가 산업 기밀이라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런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AI로 이렇게 가공해서 그런 밸류를 창조하려고 그러면 천상 저희 회사 내에 온프레미스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똑같은 환경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그와 같은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 그래가지고 가상화를 라인을 다 깔고요. 그 위에 저희 자사에서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아두는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구성원들이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이벤트 변경점, 그 다음에 뭐 홀드 등등등 그런 것들을 모으는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고 가서 소프트웨어들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파스 형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API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분석하는 분석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이고, 이 분석된 AI가 실제 저희 생산 라인에서 레가시하고 만나갖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AI를 그런 레가시 그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디플로이 할 수 있는 AI 옵스 플랫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구성원들이 24시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그 다음에 로보틱스 프로세스 애널리틱스, 챗봇, 그 다음에 자기가 핸들링해서 자기 워크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워크,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다 제공이 돼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서로 다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될 수 있게 만든 구조를 저희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고 있고요. 단순히 생산 라인의 오토메이션뿐만이 아니고 경영 ERP나 SCM 등 이것까지 다 같은 방법을 연결을 시킨 그런 회사를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개발해 놓은 그 플랫폼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죠. 생산 라인이나 기존에 있는 형태의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바이모달 IT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고요.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거나 그거 할 수 있도록 저 위에 API 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PI를 만들어서 실제 API를 서로 호출해서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서로 연결시켜 줬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게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을 유연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바꾸는 레가시 모더나이제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트너에서 표현한 이미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모드 1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실제 라인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경영을 운영하는 이 모드 1 시스템하고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만든 모드 2 시스템이 API 레이어로 하나로 모여서 사실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들이 모드 1에서 왔는지 모드 2에서 왔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주어진 디지털 워크플레이에서 일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벤트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을 뒤에 있는 백엔드에 있는 우리 시스템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직접 이벤트 드리븐 디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들이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들에 드는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은 방금 얘기했던 API를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PI와 더불어서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그런 반복적이거나 어떤 루틴한 일들을 AI로 처리해주는 그게 같이 결합을 하면서 휴먼하고 AI가 같이 일하는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이걸 데이터 드리븐, 이벤트 드리븐, AI 드리븐이 융합한 형태로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갖고 AI까지 올라간 이 과정을 누군가가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진짜 3년 전에 제조업 최초로 데이터 사이언스 임원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약 150명 가량의 엑스퍼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구성원들은 생산 라인이나 경영 전반에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이상 발생 아웃라이어 디텍션부터 그 다음에 프리스크립션 처방까지, 즉 자동으로 그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머신러닝 APC까지 저런 것들을 다 저희 현업 라인의 생산 현장에 또는 경영 현장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 조직의 이제 끝내 비전은 처음에 시작은 다들 작게 시작해요.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분석 영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진단 영역, 그 다음에 예측 영역, 그 다음에 처방 영역 가다가 마지막으로 사람과 휴먼이 하나가 되는 오토노머스 어널리틱스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 3년 전에 디스크립티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일부 파이프라인에서는 지금 오토노머스 어널리틱스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오토노머스 어널리틱스의 한 형태로 저희가 가장 알고리즘 중에 가장 잘 알려지는 CNN 베이스로 진행이 된 인텔리전트 비주얼 인스펙션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0년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델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진화가 점점 되면서 이제 AI 플랫폼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PNT 라인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PNT 라인에서의 디펙트 디텍션을 인스펙션 이퀴먼트가 만들어주면 실제로 트루 분량은 1.5%인데 사실 여기서 비슷한 유형의 불량이 아니지만 불량이라고 팔면 되지 같이 나옵니다. 그거를 저희 구성원들이 매뉴얼 인스펙션을 해갖고 트루인 1.5%를 분류하고 폴스 디펙트인 98.5%의 그거를 구수로 보내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마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반도체에서는 이 정확도가 떨어진 이런 불량들이 뒤에 라인에 합쳐지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AI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인스펙션 장비에서 디펙트를 던지면 AI가 구수로 90%를 처리해주고 남은 10% 중에서 1.5%의 트루 디펙트를 사람이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AI가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문제가 이 같은 CNN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람하고 사람의 얼굴 구분이나 또는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디펙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모양도 다 다양해서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캐테고라이제이션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레이블링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터지고요. 그것들을 하더라도 이 반복해서 그거를 자는 작업들이 무진장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골은 명확한데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것보다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어느 수준 정도를 할 수 있냐가 레퍼런스고요. 그 레퍼런스를 정확히 디파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과제를 시작했을 때는 뭐냐면 사람을 레퍼런스로 두지 않고 타겟을 레퍼런스로 두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AI가 무슨 만등도 아니고 AI가 완전 퍼펙트하게 해주는 고를 잡아놓으니 당연히 사람도 못하는 걸 AI 보고 하라는 이런 요구들을 현업에서 줍니다.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AI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고요. 사람의 취약한 점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할 거냐가 굉장히 AI에서는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걸 디파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도메인 나레지인데요. AI를 다루는 엔지니어는 알고리즘하고 언어는 잘 알지만 실제 도메인에서 정의가 되는 불량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페일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레지는 AI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 그런 거에 대한 뉘앙스, 디펙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도메인 엑스퍼트하고 AI 엑스퍼트들이 만나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컬렉션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MVP를 갖고 이제 실제 라인에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다짜고짜 모든 라인을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섀도우 테스팅이라 그래서 기초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 뒷단에 그림자처럼 AI가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 추적해 가서 가는데요. 실제 AI가 중간에 가다가 멀펑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멀펑션 하는 부분을 사람이 분석한 거하고 비교를 하면 대개 저희는 4가지 경우였는데 새로운 디펙이 나왔든지 아니면 사람이 룰을 바꿔버렸든지 아니면 그 전에 불량을 디텍션하는 장비의 상태가 바뀌었든지 또는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 숙달도가 떨어진 구성원이 실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AI가 멀펑션을 합니다. 그럼 저런 상태가 나오게 되면 저걸 다 콜렉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휴먼하고 AI의 콜랩이 들어갑니다. AI가 멀펑션이 들어갈 때는 AI가 스스로 못 고쳐요. 그래서 거기를 사람이 개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퀄러티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의 새로운 인력력이 생깁니다. AI의 퀄러티를 체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AI의 멀펑션을 할 때 바로 리뷰에 들어가고 새로운 디펙 소스나 이런 것들을 찾고 뭐가 잘못된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 CNN 베이스의 AI가 처리하지 못하고요. 현재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그걸 또 오토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 AI와 다른 또 다른 AI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사람과 AI가 서로 콜라보레이션해서 일하는 형태로 해서 오토노머스 AI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스몰 스케일로 한번 적용을 해갖고 이 알고리즘하고 전체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모드라고 서빙 모듈이 있는데 트레이닝 모듈은 어차피 AI 영역이니까 저희 AI 엔지니어들이 잘하는 영역인데요. 서빙 영역은 도메인 엑스퍼트 엔지니어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엑스퍼트 AI 엔지니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라인을 구성을 합니다. 결국 이 두 개가 다 맞으면 이제 자율주행 AI 플랫폼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플랫폼을 갖고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2018년에 올해를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2020년에 40%의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가 자동화되고요. 2020년 넘어가게 되면 기업의 분석이나 BI 투자가 사실 그런 그래프 그려주는 솔루션이 아니고 프리딕티브, 프리스크립트, 실제로 AI가 탑재되어 있는 어널티스 플랫폼으로 집중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저희가 이제 그런 상태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플랫폼은 처음은 엑스퍼트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 제공을 한 거였지만 저게 하나의 이제 툴셋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현업에 있는 현업 구성원들이 분석을 할 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케아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는 필요한 API는 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플랫폼도 방금 만들어줬던 그 플랫폼이 올라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데이터 어널리틱 플랫폼에서 직접 자기가 AI를 디자인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 회사 구성원, 현업에 있는 구성원들은 한 29,000명이 있죠. 그 현업의 구성원들의 지금 한 400명 가량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도메인 엑스퍼트이면서 AI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해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파이썬이나 또는 코딩할 수 있는 이런 자바 언어를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소프트웨어까지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단한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노코드, 로코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텐데요. 현재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작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손잡이 엔지니어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거는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디지털화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같은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통일화된 뭔가를 주게 되는데요. 끝끝내 이제 이건 SAP에서 이제 주장한 바입니다. 나중에 4.0의 끝물에는 이제 5.0으로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드디어 로봇이나 이런 플랫폼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미래라고 하는데 그거의 특징이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를 가장 완벽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고요.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이 AI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API 형태로 다 불러서 호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서의 우리 휴먼은 AI나 또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텔리전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AI와 함께 일하는 그런 휴먼 인텔리전스를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같은 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 많이 받아요. 저희 내 매니저들도 질문을 하는데 AI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하면 매니저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니저가 사라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AI를 사용 안 하는 매니저들이 AI를 사용하는 매니저들한테 경쟁력에서 져서 퇴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AI가 이제 에브리웨어죠.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요. 그 AI가 어떤 AI이더냐? 사람을 도와주는 AI입니다. 처음 AI가 무슨 오토노머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드바이저리나 또는 어시스턴트 하는 그런 AI로 출발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AI를 잘 사용하는 매니저가 훨씬 더 밸류를 내는 그런 미래가 올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딥체인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제조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인원도 제일 많아요. 근데 제조에 오토메이션도 많이 됐지만 오토메이션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저렇게 어시스트 봇이나 어드바이저리 봇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점차로 이제 제조 중심 엔지니어들이 이제 연구개발 중심의 있는 엔지니어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이버시티하게 벌어지는 메모리에 무수히 많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려면 사실 연구개발 쪽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메모리가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하고 AI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AI가 중심이 돼서 일하는 방법에서부터 프로덕트 안쪽까지도 다 소프트웨어 AI가 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바뀌고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임원들, 이규제큐티브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 미래가 결정되거나 의사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 엑스퍼트, 도메인 엑스퍼트, 나리지 베이스드 엑스퍼트들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의 뭐 집단 지능이라고 표현하면 집단 지능이고요. 뭐 어질러티, 에자일이면 에자일이고 그 사람들이 커넥트돼서 연결돼서 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데이터 드리븐 그런 디시전을 하는 엑스퍼트들 중심 회사로 바뀌는 것이 이제 딥체인지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저희 이제 CIO 조직, DT 담당 조직에서는 이제 C1사학 문화라고 합니다. C1사학은 한자어 아닙니다. 시스템이 일하고 사람은 학습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캠페인 플랫폼이고요. 이 시스템이 일한다는 뜻은 사실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대부분 다 시스템이나 또는 AI 또는 로보틱스에다가 넘겨주고 사람은 보다 더 시프트 레프트 해서 프로액티브한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고 실제로 저희가 저희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자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DT 플랫폼하고 AI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진짜로 좋은 시스템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만약에 형편없는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형편없다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넣어도 형편없는 사람이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블랙박스라고도 하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기를 어떻게 잘 디자인하고 잘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산성, 사람에 대한 아웃풋도 달라진다는 게 저희 SK 하이닉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또는 하이닉스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모두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